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에서 데이터 세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허깅 페이스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PIP 인스톨, 구글 콜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부분을 인스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저희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이모션이라고 하는 지난 동영상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던 그 데이터셋을 저희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불러오면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키면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써놨습니다만 허깅 페이스에 있어서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같은 부분들을 시각화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허깅 페이스에서의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펜더스 또는 넘파이 또는 파이토치 또 텐서플로우 또 잭스와 같은 라이브러리와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기존 동영상에서 데이터셋을 로드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켜서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모션으로 불러온 기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형태로 해서 에로우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set 포맷이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밑에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큰 데이터셋이 있어서 일단 한번 돌려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펜더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emotions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set format하고 type pandas 이렇게 쳐주면 관련된 emotions 데이터셋이 pandas에 의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실행을 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헤드 부분을 찍어 보면 이렇게 저희 구글 콜앱에서 이 emotions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뀐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 놓으신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 레이블을 보시면 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에 있던 그런 사례 부분인데 이렇게 레벨링이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라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임으로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관련된 텍스트의 라벨 그리고 이 오른쪽에 라벨 네임으로 인해서 요 정수형 라벨이 이렇게 스트링으로 해서 관련된 네임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셋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다시 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포맷을 리셋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 나면 이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관련된 텍스트에 대해서 이 감성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사랑인지 이런 거에 대한 라벨링이 붙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안에 관련된 데이터의 분포도 저희들이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시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 분포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그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저희들이 불러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 빈도를 카운팅을 해서 그 오르 그 차수 그 많은 거 순서를 위로 해서 그래프를 아래와 같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써서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들이 이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이렇게 편하게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또 다른 한번 그 다른 실습 사례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부분이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돌려놓은 부분이고요. 그 스위스 저지먼트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 데이터셋을 로드를 했습니다. 뭐 관련된 그 데이터셋을요. 이렇게 데이터셋을 로드를 했더니 관련된 아이디, 이게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 0,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0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그 다음에 연도, 그리고 관련된 문장, 이 법령의 판결문이나 법령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가 아마 이게 D니까 도이치 언어로 써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쭈리 지역이고, 예, 캔톤, 그것도 아마 관련된 하나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egal area도 insurance로 해서 보험업 법에 관련된 분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 양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부분을 불러와서 저희들이 아까쯤 말씀드린 대로 이 set format, pandas 이렇게 하면 꼭 타입을 안 써도 이렇게 pandas를 치면 관련된 데이터셋이 pandas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보여지고요. 또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데이터셋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헤드 위에 5개 정도를 찍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여집니다. 물론 구글 콜앱에서는 이 부분을 치면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 예,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저희들이 볼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부분은 이렇게 to 하고 언더바 펜더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형태는 그 기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관련된 여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원래의 데이터 세트의 양식, 그런 형식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런 데이터의 그 속성이라든지 또는 데이터의 개수 또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저희들이 관련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리전 지역별로 또는 그리고 랭귀지별로 언어별로 그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중부 스위스 지역의 언어별로 각각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리걸 에어리어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 리걸 영역별로, 즉 법률 영역별로 각각 몇 개의 데이터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블릭 로 부분 또는 피널 로 또는 시빌 로 관련 법에 그 관련된 데이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최종에는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는 다시
리셋 포맷을 통해서요. 다시 형식을 원래의 데이터 형식으로 재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허깅 페이스에서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토크나이저 물론 뒷부분에서 저희들이 향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토크나이저 하는 경우에 기존 데이터들을 다시 에로 포맷으로 바꾸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로 포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몇 차례의 시간에 걸쳐서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데이터셋을 받아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